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쟁점 중요한 부분 앞서서 이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의 핵심 쟁점이죠. 사실은 공소 기각될 그런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폭동에 관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폭동에 관한 선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 폭동을 어떻게 봤느냐? 무장한 군인이 9km 진입한 것이 폭동이고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9km 진입한 것도 폭동이고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차량을 이용해 9km 출동한 행위 자체가 앞서 말한 것들 모두 포함해서 폭동이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폭동이라고 하면서 모두 폭동이다. 자, 한 현직 부장판사가 이 지기현 재판부의 선고 결과 이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 지금 판사입니다. 현직 부장판사. 내란죄는 폭동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비상계엄 당시 서울이나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느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내란죄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군 통수권자가 정말 정당하게 계엄을 선포해야 할 때도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의 폭동에 대한 이 선고 내용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판결을 양독하는 방식이요. 판결문 전체를 다 이제 읽게 되면은 몇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 쟁점만 선택을 한 다음에 두 갈식이라고 하죠. 결론, 우리 법원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근거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대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의 그 혐의를 인정하기가 좀 주저스럽다. 무죄를 받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무죄 두 분 묻어받았습니다. 네. 그런 게 선뜻 인정하기가 좀 주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 나름대로, 그러니까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법관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주저가 된다는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부장판사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인가요? 이 의견을 내신 분이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님이시군요. 앞으로 군 통수권자는 물론이고요. 지금 파면당한 군인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군사 작전을 자신감 있게 그리고 군 조직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군인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 실전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저어된다고 하죠. 주저될 것 같아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린 그 판단에 따르면은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관계 문제가 폭동 있었죠. 한 지방에 평온을 깨뜨릴 만한 폭동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엄을 알고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 허락되지 않은 담벼락을 넘어서 국회 청사 안에 진입하려고 했던 유튜버들, 군인들에게 권총집을 뺏고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던 수많은 군형법 위반자들에 의해서 폭동이 있었죠. 그런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할 거면 뭐하러 우리가 대중적인 그 투표로 판결하지 왜 직업법관에 판결을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37번입니다. 장관님 사건을 기준으로. 37번의 재판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직업법관을 믿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영상을 보거나 이미지를 볼 때 그 영상이나 사진에서 풍겨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군인들과 일반인들이 막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것만 봤을 때는 인상이 이게 뭔가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근데 세밀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군인들이 맞았다고요. 맞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폭동을 인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정에 출석한 대부분의 군인들이 직업법관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업법관 3명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증인이 나와서 본인이 경험한 바에 대해 진술하는 그 증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이 형사정법의 그 체제 하에서 본인이 직업법관으로서 볼 때는 증인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10명이 나왔으면 9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폭동을 일으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사람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안규백 의원이 그때 당신 의원이었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체포하라, 의원을 체포하라. 그 체포하라는 그것도 포고령도 상당히 지금 그 폭동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사용이 됐는데 그런 지령을 받았으면 그 군인이 만약에 논리대로라면 무장한 군인이 그 사람 하나 체포를 못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평소 훈련한 대로 건물의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지 사람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폭동을 인정했냐? 출동은 행위지만 포고령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길게 재판을 하냐는 거죠. 뭐하러 증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국가기밀을 다 파헤쳐가면서 뭐하러 재판합니까? 포고령 종이 한 장만 들고서 판단을 하죠. 그렇게 할 거면은. 결정적으로 증인들의 증언의 다수가 공소사실을 흔드는 쪽으로 많이 증언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존에 있는 신문기사에 입각한 판결 그리고 뭐 군인들이 당연히 동원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포고령에 의한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판 중심주의를 무시하고 증인들의 증언에 공소사실을 흔들 만한 증인들의 증언을 무시한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요?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2심에서 다시 틀기도 하고 제시도 하겠지만 폭동을 일으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공운수노조와 같은 그런 안전 깃발, 민노총 깃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깃발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거기 안에 가서 폭행을 일으킨 주체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폭동이 됩니까? 이런 식이 되면 군인들 앞으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천이나 어딘가요? 계룡 이런 데서 훈련만 하지 우리가 실전 상황이 됐을 때 투입을 안 한다. 우리 군인 가면은 무슨 목적, 우리 상관에게 가서 말할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냐? 무슨 임무를 하길래 우리를 보내야 되냐? 우리 항명하겠다. 군의 생리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고 앞으로 대한민국 군의 작전을 자신감 있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뭐 하기만 하면 징역 30년이요? 장관님이 말이 30년이지. 지금 장관이 연세가 몇 살이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0년이면 무기징역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뭐 3스타, 2스타 이런 뭐 3, 4성 장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명목상의 장군들에 불과할 것이고 다시는 군의 작전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장군이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은요. 비록 70년간 전쟁이 없긴 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휴전 국가고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여전히 상주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란 말이죠. 법관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판결하는 게 누구 덕인 것 같습니까? 다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뭐 빈총을 갖고 가서 그냥 군복 입고 흑복 입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헬기를 탔다는 이유 그럼 다 없애죠. 헬기도 없애고 장갑차도 없애고 흑복도 없애고 군복도 다 뺐고 다 사복 입고 하도록 하십시오. 사복 입고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갔으면은 폭동이 아니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은 대한민국 군은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군의 이게 계엄에 관해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지금 이 판결이 미칠 대한민국 앞으로 군인들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까? 예.